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전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서는 탑랭커와 시니어의 대결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특색 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로 탑랭커와 여류의 대결, 신진서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이 오늘 펼쳐져요. 네, 최근에 생애 첫 세계 타이틀을 차지한 신진서 구단, 랭킹 1위고 최근에 파죽의 20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상대하는 조혜연 구단, 사실 신진서 구단 못지않은 굉장한 천재 기사죠. 네. 조혜연 구단이 굉장히 좀 영리한 바둑을 두는 기사인데 오늘 신진서 구단을 맞아서 어떠한 작전을 들고 나가실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기세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국을 보기에 앞서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바둑의 본산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공식 채널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며 전기대회 시드, 후원사 시드, 카누 포인트 상위자, 랭킹 상위자를 포함 총 3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총 상금 규모는 약 2억여 원으로 준우승 2천만 원, 우승 5천만 원입니다. 시간 규정은 각자 생각 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됩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형 구단과 이지현 구단이 8강에 진출했는데요. 나형 구단은 김지석 구단에게, 이지현 구단은 홍민표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어서 B조 보시겠습니다. B조에서는 강도윤 구단이 가장 먼저 8강에 선착해 있고요. 네, 오늘 대국하는 신진서 구단하고 조혜연 구단 승자하고 8강 진출을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16강전 변성일 구단과 최철환 구단, 신민준 구단과 이용구 구단의 대결. 한 판 한 판이 빅매치입니다. 자, 오늘 신진서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 두 천재 기사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보다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조혜연 구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리뷰할 시간은 신진서 구단이 최근에 생애 타이틀 첫 우승한 LG배 결승이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 대국을 통해서 신진서 구단의 20연승 비밀까지 파헤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LG배 결승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신진서 구단의 흑번이었죠. 초반은 어느 정도는 좀 무난하게 흘러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팽팽한 국면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붙여서 응수타진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은 젖혀서 이 느는 형태로 이 변을 확실하게 집을 지어가는 형태로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 어디로 돌이 가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 네. 장면인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은 실전에 이곳을 붙여갑니다. 상변 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이 백의 날일자와 이 석점의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역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곳을 붙여간 것이 박정환 구단이 좀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 백의 약점이었고요. 그 자리가 급소군요. 이것을 만약에 날일자로 갔다면 백은 이곳을 확실하게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눌러 막았을 때 이 정도라면 뭔가 백의 약점은 사라졌죠. 흑이 실리를 좀 확보하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득을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니까요. 실전에는 늘었고요. 젖혔을 때 박정환 구단이 끊어서 대응을 했는데요. 밀자 한 점을 잡고 젖혀 나오면서 한 점을 잡긴 했지만 이곳을 젖히는 것이 굉장히 통렬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 젖혔을 때의 대응 자체가 끊는 것보다는 위로 젖혀서 백석점을 좀 가볍게 봤으면
실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곳에 약점이 있었네요. 그것을 신진서 구단이 잘 파헤쳤고요. 예, 역시 이제 위로 젖혀가지 못했다는 것은 박종환 구단이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대비 자체가 완벽히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끊었고요. 실전 진행을 한번 보시죠. 젖혀나온 것이 굉장히 이 두 전 머리면서 이 석점과 이 백도를 양분하는 급소의 자리였고요. 붙여나왔고 늘고 백은 이제 여기 한 점을 잡고 이곳을 탈출하는 따로따로 이제 타기하는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역시 이제 흙의 자세가 굉장히 두텁게 뻗어 나왔습니다. 네. 자, 백은 양분되면서 엷어지고 흙은 강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장면까지 된 결과는 흙의 이 역습 자체가 조금 성공을 거둔 모습이고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신진서 구단이 박종환 구단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법을 들고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자리를 젖혀가서 당연히 중앙 쪽을 좀 두고 싶은 자리죠. 근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들어간 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박종환 구단은 뭔가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둬서 흙이 넘어가게 되면 귀를 차지하고 이런 식의 타협을 원하는 실전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여기를 끊는 것이 굉장히 좀 이 정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어도 이 실전 심리상 박종환 구단을 아주 괴롭혔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어서 두는 것은 나갔을 때 예를 들어 단수 치고 이렇게 나가는 이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박종환 구단은 애초에 이 변화 자체를 좀 배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고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 좀 안전하게 물러서는 방향을 들고 나왔는데요. 역시 넘어가게 돼서는 그 다음에 이곳을 막고 흙은 이 교환을 하고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이 상황이 와서는 흙이 이 실리를 굉장히 많이 얻어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두터움도 가져가고 그리고 실리도 차지하고요. 실리에서도 뒤지지 않는 네. 이런 형태가 돼서는 신진서 구단이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왔고요.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면 최근 들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우승 요인이나 연승의 그 의미는 훨씬 더 강해진 날카로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맞이해 오늘 조혜영 구단이 어떤 식으로 맞대응할지 좀 굉장히 궁금한 장면입니다. 자, 오랫동안 이 여류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조혜영 구단이 이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을 맞이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LG배 결승전 최종국을 리뷰해 보았는데 신진서 구단이 참 숨어있는 이 급소 묘수를 잘 발견해내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날카롭긴 했죠. 근데 한층 더 강화된 느낌이고요. 뭐 LG배를 우승한 요인은 뭐 그런 뭐 바둑적인 것도 있겠고 역시 이제 마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성숙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점이 이제 우승의 요인이고요. 오늘 이제 조혜연 구단의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조혜연 구단이 32강전에서 선홍 구단을 상대로 이 전판을 휘감는 전투 바둑을 연출했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조혜연 구단의 기풍이라 하면 그 선실리, 후타게, 좀 두터운 실리형. 그래서 여자 이창호라는 별명이 붙었었죠. 그만큼 네. 이제 침착한 바둑을 두는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좀 난전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난전으로 그대로 맞부딪힐지 아니면 조금 이제 원래 스타일로 좀 평온하게 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신진서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 4경기입니다. 조혜영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구단입니다. 2018년 4월에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지난 대회 맥심 커피배 첫 출전을 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고요. 네, 올해만 12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요. 작년까지 성적을 합산해서 20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연승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조혜연 구단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특별승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맥심 커피배는 2014년도 15회 대회 본선 8강이 최고의 성적입니다. 네, 허용호, 박영훈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까지 진출한 바가 있었고요.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지금 20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25연승으로 바둑대상 연승상을 수상했죠. 본인의 최고 연승이 25연승입니다. 네. 근데 이 요즘의 기세로 봐서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연승 숫자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또 한 번의 기록을 또 올리기 위해서 욕심이 날 것 같아요. 네, 뭐 신진서 구단은 이제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타이틀 우승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요. 연승도 그에 맞춰서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본인이 가장 프로가 되고서 목표하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가 훨씬 더 이제 기대가 되죠. 네. 그 신진서 구단 하면 이제 언제쯤 과연 세계 타이틀 우승을 할까? 네. 이런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그 부담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내려놨을 거예요. 네. 네, 한번 우승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 신진서 구단의 인터뷰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1인자의 포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는 뭐 실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이제 인터뷰 하는 모습에서 보면 이제 신진서 구단의 나이가 21살입니다. 네. 근데 벌써부터 이제 대가의 풍모가 느껴지는 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혜연 구단의 흑번이고요. 두 칸 높은 굳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흑과 백을 이제 이 대국 한참 전에는 알 수 없죠. 오늘 이제 대국장에 와서 네. 이제 돌을 가리고 흑백이 결정이 되는데요. 조혜연 구단은 흑번에 대한 포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뭐 100번은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시작을 뭐 좀 무난하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흑번을 쥐었을 때 이제 포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좀 유연하게 이끄느냐 이런 점에서 오늘 준비가 대단했을 것 같고요. 조혜연 구단의 선택은 일단 이 높은 굳힘이었고 네. 신진서 구단의 이 3-3은 아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네. 그에 맞춰서 혹시 한 칸 이제 압박을 들고 나왔고요. 신진서 구단은 좀 간명한 길을 선택을 했네요. 많은 연구를 했을 것이다. 특히 흑번 포석을 많이 연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또 조혜연 구단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참고를 해서 연구를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예상하기에는 한 30수 이상은 연구를 해왔을 겁니다. 여기서도 네. 이제 날일자로 걸치는 게 있겠고요. 3-3을 들어가는 것. 날일자. 이제 좌상기 쪽으로 3-3을 들어가는 것.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는 그 변화도 외우고 왔겠죠. 날일자로 걸쳐가자 이 화점 자리로 협공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신진서 구단 대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이배석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받아주는 것이 있겠고, 뭐 이런 데를 압박을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협공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은 이제 이 가운데로 이제 협공을 했고, 높게 갔습니다. 낮게 갈 수도 있는데요. 높게 가는 선택을 해서 이제 백이 붙이는 진행까지 됐습니다. 이제 젖히고 늘고 3-3을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가장 무난해요. 네. 맞고 넘어가는 형태에서 백은 이곳을 백은 이곳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조혜연 구단 스타일상 좀 전과 같은 실리를 취하는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밀어갑니까? 한 번 더 밀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밀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뒤에 실리보다는 중앙에 좀 힘을 실겠다라는 뜻이 강하고요. 백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붙여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곳을 젖히고 막고 젖히고 끊고 단수치고 아래쪽에 한 점을 따내고 위쪽에 거북등을 흙도 따내는 이런 형태가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흙은 후수지만 네. 굉장한 두터움을 가져갔고 백은 선수를 뽑고 아래쪽에서 실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좀 서로 만만치 않다는 이 평가가 나오는 변화입니다. 실전에서도 역시 붙여가서 응수를 했고요. 흙이 밀었을 때 백도 늘어서 받는 것은 아무래도 좀 굴복을 당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여기를 두는 것은 역시 이제 그렇죠. 늘게 되면 흙은 이제 이곳을 지켜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뭐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켜도 이 밀어놓고 여기를 지키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는 수가 없는 수는 아닌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붙여가죠. 여기서도 흙은 보통은 이렇게 두 점머리를 두드리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타이밍에 3-3을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그러면 백은 여기를 막거나 아니면 이곳을 막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먼저 끊어두고 막거나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흙은 한 점을 잡고 여기를 귀를 취하는 이런 이제 바꿔치기가 나오는 흐름이 되겠죠.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는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것과 3-3을 들어가는 것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터움이냐 실리냐 갈림길에 선 조혜연 구단입니다. 일단 신진서 구단을 맞이해서는 모든 기사들이 동일합니다. 초반을 잘 견뎌야 돼요. 이 신진서 구단의 초반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초반에서 이제 한 수 삐끗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밀려버리게 되거든요. 신진서 구단한테 초반을 밀린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유는 굉장히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죠. 이제 초반을 좀 어떻게 좀 만만치 않게 운용을 하거나 오히려 우세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래도 이제 중반 이후를 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두 점머리 두드리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젖혀서 이렇게 바꿔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연의 수순이고요. 네, 조혜연 구단은 이 정도라면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두터움을 워낙 좋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는 좀 바둑을 두텁게 두는 편이 승리 확률이 확실히 올라가긴 합니다. 네.
네, 역시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바로 두터움을 견제해 가네요. 날일자는 귀 쪽으로 견고하긴 하지만 네. 흙이 다가왔을 때 여기 그 간격 자체가 그래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목자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은 좀 좁아요. 네. 한 칸 차이가 예, 여기를 붙였을 때도 확실히 이제 이곳은 흙이 집을 좀 크게 낼 수 없겠죠. 물론 귀가 비어 있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이 세력을 의식해서 신진서 구단이 둔 이 눈목자가 정착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흙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사실 아래쪽에 이곳은 지금 상황에서는 둘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젖혀가거나 뭐 지금 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젖혀가는 것과 늘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겠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을 이제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를 둬서 변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을 키우게 되면 여기 단수당하고 늘었을 때 뒷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백이 단수 쳐서 변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흙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실리 부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모양을 지금 상황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백의 발전성을 좀 저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젖히고 끊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착상입니다. 자, 다시 흑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조혜영 구단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뒤에는 초읽기가 시작이 되고요. 네, 확실히 이제 초반을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고요. 여기를 젖혀서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냥 뭐 늘어서 두는 자체도 지금 넓게 봤을 때 지금 배석을 생각하면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수입니다. 조금 이제 후수를 뽑아서 이제 느슨한 느낌은 확실히 있죠. 네. 백이 그 다음에 이곳을 갈라쳤을 때 굉장히 좀 절호점이 됩니다. 먼저 가게 되는 것과 흙이 두는 것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자칫하면 조금 실리 부족을 느낄 수 있는 이 작전입니다. 이거 네. 드는 것도 역시 역시, 젖혀갔고요.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젖혀갈 수도 있고 보통은 끊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축이 유리해서 이렇게 두어가는 것도 가능하죠. 뭐 지금 축은 무적이에요. 여기가 뭐 어떻게 네. 뭐 백이 축머리를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 끊어두고 한 점을 잡았죠. 단수 치고 둘 때 축으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백은 이제 충거리 활용할 때는 거의 없어요. 뭐 중앙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 뭐 큰 의미가 네. 당장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끊어두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이제 붙였을 때 차단이 안 돼요. 나오면서 네. 단수가 되는군요. 그래서 변 쪽에서 흙이 확정가를 만들기가 네. 좀 어려운 그 상황이 되죠. 30초 하나 둘 우상규에서는 네. 간명하게 그래서 일단락이 될 것 그래서 같고요. 만약 이 변 쪽으로 백이 활용하는 게 흙이 신경이 쓰인다면 축으로 잡지 않고 그쪽 방면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축으로 잡는 게 확실히 좀 두터워요. 여기를 두기에는 네. 뭐 여기를 두거나 한 칸을 뛰기에는 이 늘어서 네. 한 점을 움직이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있더라도 한 점을 축으로 잡고 싶은 장면이고요. 네. 백은 이 붙이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가치가 살짝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빼게 되면 이 날일자가 좋은 곳이었고요. 여기를 둔다면 지금처럼 바짝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치는 것은 위쪽의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아래쪽 귀를 압박하는 것이 흙이 다가오더라도 뭐 한 칸 뛰거나 붙여서 타겟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게 남아있어서 집이 안 돼요. 이것이. 네. 그럼 지금 배석에서는 이렇게 바짝 다가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죠. 둘, 셋,
사실 흑도 공격을 한다면 다가오긴 해야 돼요. 여섯, 근데 아예. 역시 이제 변 쪽에 다가오더라도 집이 안 되기 때문에 조혜영 구단은 아예 손을 돌려서 역시 이제 백이 둬서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도 두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흑이 갔습니다. 조혜영 구단은 거의 맛보기라고 보고 있었군요. 네. 눈목자에서는 거의 이렇게 백이 받아서 귀를 지키고 변까지 집을 만드는 수법을 많이 두죠. 그러면 흑은 한 칸을 띄어서 계속 모양을 키우겠고요. 사실 뭐 이 진행이 보통입니다. 지키는 것이 이제 한 칸도 두어집니다. 변을 조금 노리는 수가 한 칸이에요. 네. 지금은 아예 귀를 지키지 않고 변을 가서 예를 들어 이렇게 지켰을 때 한 칸으로 키우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고 상변 협공을 해서 침입을 하나요? 좀 흙이 이 주변 배석이 두터워 보였거든요. 네, 두터워서 사실은 그 이론상으로 보면 조금 힘든 전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은 예를 들어 뭐 뛰고 나오는 것은 붙여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그냥 나왔을 때 백돌이 중앙으로 뻗어나오는 자세가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 뭔가 뛰고 뛰었을 때 여기까지 뛰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 더 뛰어나왔을 때 흙이 하나 더 받아야 된다면 네. 이곳의 전투는 할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한 칸 뛰었고요. 백이 충머리를 그쪽 방향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 변의 흙의 집을 좀 부수는 그런 뜻과 여기를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중앙까지 같이 좀 삭감을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변에서 중앙으로 시원하게 좀 뻗어나오는 느낌이 되거든요. 셋, 넷, 다섯, 흙은 이 축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당장은 축입니다. 근데 열, 흙이 중앙으로 하나 행마를 했을 때는 분명 백돌이 이런 자연스럽게. 데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를 씌우기에는 좋은 자리긴 하지만 이건 나왔을 때 두 점이 조금 얇아지거든요. 축을 방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질까요? 네, 근데 뭐 이 이유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를 씌워두고서 이곳에 대해서 뭔가 좀 하나, 둘, 대책이 있다면 네. 넷, 이런 발상도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곱, 쉽지는 않습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을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리듬을 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를 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보통의 형태에서라면은 어떤 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것은 귀에 침입을 노리거나 네. 아니면 이런 활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 좀 행마를 하기 좀 쉽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이런 거 해서 뭐 여기까지 오기도 나왔을 때 넷, 당장 얇아지고요. 여섯, 그러면 여기를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 이 날일자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글쎄요, 지금 날일자 같는데요. 이 교환이 득일까요? 아예 좌상기를 백의 집으로 굳혀주는데요. 한쪽을 정리를 하고 이 상변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흙이 조금 어려움에 빠진 것 같습니다. 흙 전체가 못 살아 있고 오히려 백에 뛰어나온 한 칸이 더 두터워요. 네. 백은 자연스럽게 귀를 지켰고요. 백이 양쪽을 닫은 모습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으로 진출을 합니다. 초반 작전을 단단히 세운 조혜연 구단. 초반 상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변화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16강 4경기 신진서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 초반 포석 수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변에서 충머리를 둘러싼 행마가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세수가 더 진행이 되었어요. 네, 조현 구단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한 칸을 뛰었고요. 신진서 구단도 한 칸 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자 여기를 다가왔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여기 여덟, 아홉. 글쎄요, 수순 자체가 제가 굉장히 좀 놀라움이 일감대로 안 두었고요. 눈목자를 먼저 두었네요. 눈목자를 뒀습니까? 여기를 뒀어요. 재밌습니다. 대놓고 이 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수순이 맞나 의심될 정도의 착상입니다. 근데 여기 두니까 한 칸 뛴 게 아니라 여기를 뒀습니까? 네. 한 칸 뛰게 되면 이 자리가 좋다고 본 것 아, 같네요. 그래서 지금 한 칸 뛰자 여기 두고 이걸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위쪽은요, 나가도 장문이라서 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자 이제 흙이 이제 이곳을 다가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상변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행마들이 나왔고요. 신진서 구단 중앙이 굉장히 흙이 돌이 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진행을 한 것 같고, 지금의 이 바둑 자체 흐름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신진서 구단은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실리는 지금 초반의 운영 자체가 백이 확실히 많습니다. 확정가가 많은 바둑이고, 그 대신에 이 중앙 쪽에 이제 거북등 빵따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흙이 두터울 수밖에 없는 바둑이에요. 근데 네. 신지서 구단은 그 두터움을 중앙에 백돌이 많이 좀 놓이게 해서 그 두터움 자체를 상쇄시키겠다라는 네. 작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아, 국면을 얼마나 이렇게 이제 넓게 보고 있는지 네. 실감할 수 있는 신진서 구단의 행마고요. 빠르게 흙의 두터움을 견제해가고 있고요. 보통 모양을 보면은 수순을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방금 채널을 돌리신 시청자분들도 상변의 모양을 이제 수순을 좀 예상해봐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당연히 한 칸 다음에 흙이 다가오고 나서 이 눈목자 행마를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눈목자는 사실 이건 뭐 저는 그냥 보고서도 그냥 저도 한 칸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만큼 이 생각하기가 힘든 행마였고, 네. 이제 다가오고 한 칸 뛰고 여기 붙였습니다. 역시 이제 귀에 두 칸 이 굳힘은 이런 것을 붙여서 좀 집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단순히 늘어주게 되면 득이고 백이 이 돌 자체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붙여가서 이제 귀의 집은 확실하게 내어주되 활용할 걸 다 하고 중앙 방면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이제 젖히게 되면 늘고요. 늘면 이런 것을 하나 밀어두고 활용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이런 두 칸 정도로 뛰어서 여기를 가볍게 보고 멀리서는 이제 중앙의 이 백 넉점까지 좀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전국적으로 시야를 아주 넓게 보고 있는데요. 젖혀갑니까? 오히려 젖혀가서 늘게 되면 뭐 그때 이어도 되고요. 반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신진서 구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뭔가 끊고 반발을 할 수 있는데요. 반발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여기 단수 치는 자리를 당할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단수 치는 것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거든요. 뭔가를 받을 때 네. 단수 치고 뚫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끊어갔을 때는 위쪽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끊어갔습니다.
조현 구단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참습니다. 기풍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둑이 공격적으로 많이 변모했고요. 네. 만약에 오늘 이제 조혜연 구단의 지금의 그 포석의 형태가 이런 작전으로 들고 나왔기를 마음 먹었다면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만한 국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런 바둑은 백이 좀 집이 많고 좀 엷을 수 있는 바둑이거든요. 근데 조현 구단이 이 상대의 엷음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추격을 잘해요. 네. 근데 위쪽이 조금 부담돼요. 사실 이 넉점이요. 또, 그리고 네. 아래쪽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볍긴 하지만 네. 역시 약한 돌에 속하겠죠. 아무래도 이런 흐름의 바둑은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실리는 신진서 구단이 많긴 하지만 이 바둑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갔고요. 네. 귀를 파고 들겠죠. 근데 조혜연 구단이 여기 귀를 파고 들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대응책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귀를 백이 깔끔하게 살고 흙이 뭔가 뛰고 이 한 점을 잡는 형태가 되더라도 사실 좋은 건지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네. 귀의 실리를 내어준 것이 조금 커 보이거든요. 아, 그리고 두 텀을 얻었는데 네. 여기 아래쪽은 백이 견고하고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텀의 힘을 발휘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한 칸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흐름상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조혜영 구단은 조금 더 멀리 이 우변에 있는 백석점과 또 상변에 있는 백넉점까지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긴 한데요. 사실 여기서 늘고 싸워도 이게 아래쪽하고 위쪽에 봉쇄가 있어서 네. 한 점을 살려도 지금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더 강하게 한 점을 움직여 나갑니다. 아예 이곳을 움직이죠. 네. 밀면 자연스럽게 봉쇄. 뛰어서 봉쇄가 네.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현 구단의 여기를 끊어서 강하게 둔 판단은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네.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안 그래도 초반 흐름은 백의 실리, 흑의 두 텀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우하계에서 한 번 더 백이 실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를 잡으러 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네. 이 석점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한 칸을 뛰어서 다음에 호구치는 봉쇄와 늘게 되면 이렇게 붙여서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죠. 네, 모양이 딱 나오고 있네요. 사실 뭐 언뜻 보기에는 이 한 칸으로 옆으로 두게 된다면 한 번에 봉쇄한 것 같지만 이 자세 자체가 날일자이기 때문에 약간 엷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하나를 더 두고 물론 흙이 이곳을 나왔기 때문에 흙 자체도 두터워지긴 했어요. 근데 신진서보다는 백의 모양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자리 늘었는데요. 그 자리는 급소고요. 아예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하네요. 이 자세가 네. 훌륭합니다. 백에게 봉쇄를 당했기 때문에 흑도 이 안에서 삶을 도모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안 잊기는 사실 어렵죠. 네. 이어야 된다면 맞겠고요. 30초. 급소 자리가 여기라서 이제 이 교환을 하게 되는 순간 여기를 잡으러 오기가 여섯,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젖혀도 호구 쳐서 여기는 이제 있게 되면 이 자리가 항상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백이 살아있는 모습이죠. 네. 자충 때문에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백의 사활만을 생각한다면 흑도 이거 두는 것이 좀 악수예요. 근데
이거 안 두게 되면 역으로 당해서 너무 아픈데요. 전체가 흔들리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사활만 놓고 본다면 여기를 먼저 젖히는 것이 여덟, 백의 이 생사를 어렵게 하는 길이긴 한데요. 역시 이 자리를 지금 확실하게 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영구단은 아쉽지만 그냥 했고요. 흑도 살아야 됩니다. 여기를 끊어서요. 근데 이제 끊기 전에 이런 데를 한번 물어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이 어디로 이을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30초. 하나, 한 점을 잡고 난 후에 물어본다면은 백의 응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일곱,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뭔가 살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죠. 여기를 두면 어차피 이걸 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이런 것을 먼저 밀어갈 수도 있고요. 백이요. 여기 두지 않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의중을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아래로 젖혀가서 이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여기가 이렇게는 들어올 수 없고요. 그냥 이런 모양으로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상황도 하나, 이렇게 되면 역시 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네.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먼저 여덟, 흑의 안정이 첫 번째입니다. 네. 응수 타진을 하고 있고요. 물어봅니다.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이으면 나중에 지금 뭐 끊어 잡나요? 아무튼 형태 자체가 여기를 당하는 형태가 돼서 백돌이 많이 뭉치거든요. 그리고 이어도 여기를 젖히고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예, 백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백으로서도 여기를 꼭 두고 이어야 된다면 그건 아래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연 어디인지요. 네. 왜냐면 끊었을 때 이 자체가 좀 빈상각의 모습이 되거든요. 아, 그런 것도 고려한다면 오히려 이어갈 가능성이 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지금 귀 쪽에 백에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고 좋은 자리입니다. 두텁군요. 흑은 여기 교환을 하고 이 자리를 무조건 끊어가야 돼요. 그랬을 네. 때 백은 여기를 바로 둔다면 이 형태라고 봤을 때 여기는 이곳보다는 이 자리가 정수 같습니다. 근데 신지서 구단도 이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네요. 사실 이 모양만 놓고 보면 여기인데 다음에 두었을 때 이후 진행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고요. 네. 자, 모양을 택할 것인지 실전적인 수를 택할 것인지. 자, 신진서 구단도 생각 시간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이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는 이곳을 끊긴다면 이 아래쪽에 요석이 잡히죠.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가벼운 행마도 지금은 당장 여기를 이 두 점이 커요. 두고 끊기고 끊었을 때 잡혀서 좀 두기 어렵습니다. 양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거길 밀어갑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신진서 구단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기도 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3의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뛰는 것은 당장 이 두 점이 잡히니까요. 이제 요석이 잡히는 것은 안 된다고 본 거죠. 밀어가는 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뚫어도 나와서 끊으면 이어서 나올 때 있고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30초. 여기가 급해서 흑의 전투가 셋, 쉽지 않다는 판단이죠. 근데 문제는
아, 여기를 끊었을 때 이거 두지 않고 잡겠다는 얘기였네요. 이 흙의 교환이 악수가 되었다 판단을 하는 걸까요? 아, 이건 대단한 악수죠. 중앙방면으로 백의 두터움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흙이 일단 하나 나가는 것은 이어서 그 다음에 끊는 것은 어차피 하나 받았을 때 30초. 하나, 득이 없다고 이제 조현 구단을 판단했을 수 있고요. 네. 5, 6, 7, 8, 9. 흙의 웅수타진에 따라서 백도 변신을 했고요. 아, 여기를 뒀습니까? 지금 백에게 귀를 지켜라 강요를 하는 건가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뒀는데 백이 단수 치고 있는 게 성립이 되면 이건 정말 아, 난리 납니다. 이 교환은 정말 명백한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뚫리면 이건 안 돼요. 네. 30초. 글쎄요. 여기 왜 지켰을까요? 셋, 단순히 백이 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차단을 하면서 보강이 된다면 아홉. 일단 이거 봤습니까? 이 백이 여기까지 안 됐나요? 신지성 구단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일단은 받았고요. 네. 받게 되면 뭐 이 교환 자체는 아래쪽에 그 탄력이 이제 구해졌기 때문에 흑이 입장으로서는 이제 한시름 둘, 놓은 장면이고요. 넷, 다섯. 여기를 글쎄요. 근데 우변과 하변 그 중에서 하변을 선택을 했고요. 돌의 방향이 굉장히 별것 없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긴 사실 백이 네. 이 정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요. 집으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제 발전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부분전 전투 흐름에 따라서 흙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돌이 2번이나 왔거든요. 네. 그 대신 백은 중앙을 차지했고 여기 변에 굉장히 좋은 자리를 가서는 이 귀에서 나온 전투에서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백도 우변 차단하는 것이 선수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여기가요. 지금 밀게 되면 이렇게 둬서 살아 있고요. 여기를 두는 것도 이제 찔러서 하나, 한 점을 이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셋, 네, 넷, 살아 있습니다. 다섯, 여섯. 흙의 사활과 관련이 없지만 자체로 두터운 자리고요. 너무 아파요. 여기 두고 여기 이곳도 선수입니다. 네. 흙은 여기 5집 났죠. 지금 형세 판단을 해보면요. 이곳에 집이 한 15집 정도 났고 여기까지 20집이죠. 근데 흙은 그 다음에 집이 없어요. 이건 이제 확정가라고 보기 어렵고요. 한 5집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확정가로 보면 30집이 채 나지 않습니다. 백은 여기가 5집이고요. 여기도 한 5집 봐야 되겠죠. 10집, 18집. 이것도 10집은 조금 약한데요. 한 8집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과 이곳 전부 다 합쳐서 여덟, 한 25집은 났고 열. 여기가 백이 10집 이상은 났죠. 그러면 백은 지금 덤을 제외하고 35집 이상은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집 차이가 조금 네. 벌어졌어요. 조혜영 구단이 앞으로 공격을 통해서 포인트를 올려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2번 연속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의 이 밀어간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30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셋, 이 교환을 안 하는 게 다섯. 나았겠어요. 그냥 끊어잡는 편이 좋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백이 2번 둔 것 같지만 여기 두텀을 쌓았다는 것이 위쪽에 이 열분까지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 두텀이 이 상중앙에 있는 백도까지 영향을 끼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조현 구단이 사실 이런 자리는 집으로는
별게 없는 곳입니다. 네. 다음에 단수 치고 여기 뭐 나가거나 안 나가도 아. 큰 집이 안 나요. 네. 이곳에 돌 투자가 다섯, 좀 많죠. 네, 이렇게 해둬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받아야 되죠. 네, 확실하게 이곳을 선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초반의 국면 흐름 자체가 흑은 계속 이 넉점 100이 뻗어나온 이 곳을 끝까지 노려서 100을 압박을 하고 둘, 이것을 통해서 좀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다섯, 이제 바둑이었는데요. 지금은 일곱, 아예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현 구단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백도 흑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그 방면이 상당히 두터워졌는데요. 그렇다면 흑도 이 앞으로의 공격 포인트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아니라 이 상중앙에 있는 넉점을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30초, 이제 하나, 이 반대편의 백의 두터움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네. 이거는 사실 노리기 어렵습니다. 아, 지금 아예 지켜버리죠. 게다가 네, 한수를 신진서 더 투자합니다. 구단이 바둑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구수까지 더해지니 정말 모양이 풍부해졌는데요. 이제 흑이 이 바둑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백의 돌들을 노리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은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와서는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뭔가 집이 될 만한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한 칸 백에 대한 압박을 노리는 건데요. 순순히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역습이 들어오겠죠. 여기가 선수거든요. 단순히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 쪽으로 더 괴롭히나요? 지금은 그냥 만족을 했네요. 네, 신진서 구단이 저치면 네. 늘어서 그냥 연결만 해도 바둑이 네.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우변 같은 경우는 백이 이 변 쪽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여기는 흑돌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집이 안 돼요. 네. 우상귀 정석에서도 또 붙이는 약점이 남아 있고요. 네, 여기 위쪽을 지켜도 집이 안 되고 여기까지 지켜도 집이 아닙니다. 네. 한 세 수를 둬야지 한 두세 집 날까요? 그 정도의 곳이라 그냥 지금은 흑이 집이 나는 것보다 오히려 백집이 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때 이 석점이 얇죠. 조현 구단이 지금은 바둑을 두면서 굉장히 좀 답답할 겁니다. 30초, 하나,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네. 될지 다섯, 그게 답답해졌는데요. 일곱, 응수타진이죠. 이어주진 않습니다. 이어주게 되면 3-3을 바로 침입을 해서 있는 순간에 뭐 양쪽에 걸려버리죠. 네. 그렇다면 이 교환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 교환도 크게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가 더 여기가요. 단단해지지 않았나요? 단수를 쳐서 예를 들어 이 나오는 것을 방비했다면 네.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방비가 안 됐거든요. 어차피 나올 수 있어요. 딴에도 이어서요. 큰 문제 없죠. 네. 그렇다면 집으로는 이제 자체 보기에는 득인데요. 백돌이 여기 와서 귀가 두터워졌어요. 그래서 다섯, 기수도 일곱, 여덟, 약간 악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명하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면 사실 손해는 없어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쉽게 가서 되는 바둑은 아니라 좀 뭔가 흑의 입장에서도 이런 수를 나중에 백이 지금 한 칸 띄어 지킬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오히려 가서 조금 귀의 뒷맛을 노리는 이런 네. 것도 이제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한 칸 띄어 지키면 다섯, 굉장히 백이 편안합니다. 일곱, 이 바둑을 흐름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방향보다는 좀 여지가 남아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좀 쉽게 마무리하는 건데요. 이제는 여기 오겠죠. 두지 않으면 두 칸이 워낙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의 집도 불어나고 흙의 집 날 공간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와서 한 15집 정도는 마련을 하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집 마련 못하면 이거는 뭐 집으로 더 이상은 따라가기 어렵고요. 다가오고 백은 이제 이런 데를 미는 건지 아니면 붙여가는 것은 치받는 것 때문에 거의 힘들 겁니다. 둔다면 밀어가거나. 근데 밀어가는 것이 사실 두텁긴 하지만 한 방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귀를 들어간다면 실리의 균형 자체는 흙도 좀 추격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능률적인 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그냥 귀를 막는 것은 이 네. 막는 자리가 굉장히 두터워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아, 그래도 귀를 아. 막네요. 신진서 구단이 완전히 문을 걸어 잠굽니다. 네. 계산서가 나왔나요? 아, 큰 이건 자리를 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조혜연 구단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예, 어렵게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수들이 더 이제 상대방을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는 수가 사실 굉장히 두텁습니다. 근데 네. 지금 치받고 막을 때 젖혀서 저 치면 그냥 잊고 손 빼요.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집은 보장이 됐는데요. 네. 그래도 한 20집 정도일까요? 백이 하나 더 오게 되면 그냥 20집으로 끝나고 백도 하나 와서 여기 중앙에 계속 이제 다만 한 5집이라도 불어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백은 여기서 착실한 실리를 확보했죠. 이게 다 계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뭔가 다섯, 어디서부터 여섯. 전단을 구해가야 되네. 아, 일단 그래도, 맞습니까? 근데 네. 이거는 치받고서 백이 중앙까지 손이 돌아오거든요. 신진서 구단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읽기의 조혜연 구단,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 4경기입니다. 조혜연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 자, 이 조혜연 구단의 두터움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중앙 백이 너무 두텁게 연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혜연 구단도 그 기회가 사라졌어요. 네, 막아갔고요. 여기를 이제 젖혀가죠. 네. 참 두텁게 막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오히려 좀 국면이 계속 정리가 돼가고 단조로워지고 있습니다. 안 이을 수 없죠.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어야 될 때 오게 되면 굉장한 두터움, 여기도 두터움, 이 두터움이 이 모양 자체가 좀 편중이 됐어요. 네. 좀 돌이 이 두터움이 흩어져 있어야 그것이 넓은 곳에서 아예 좌변을 다 견제해가고 있는데요. 흙이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군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계속해서 파고듭니다. 아, 애초부터 신진서 구단은 흙에 막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군요. 아, 조영 구단이 예측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마지막 거였군요. 여기를 두면 그냥 받고 둘 때 넘어가겠다는 뜻이고요. 네. 하나를 단수 치게 되면 차단이 되긴 하지만 따로따로
따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따로 살아서 네. 여기도 7집, 여기도 한 5집 이상은 확보했죠. 네. 단순히 이제 젖혔을 때 이으면 한 16집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한 넉 집, 5집 차이가 납니다. 집으로는. 근데 백은 네. 여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네. 10집 이상의 득을 봤거든요. 네. 이제 집으로 봤을 때는 신진서 구단의 이 판단이 더 좋고요. 대신에 마지막 흑이 선수를 잡았는데 선수를 잡고 네, 다섯, 툴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이 진행을 간 거죠. 그냥 잡아서 따로따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정교하죠. 이런 것도 안 놓칩니다. 이해면 잡겠다라는 뜻이고요. 최대한 넓히네요. 네, 뭐 이거는 미수가 정수했습니다. 여기가요. 백이 먼저 교환을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흑이 두고 요 교환 자체가 흑 권리예요. 그랬을 때 집 차이가 조금 나고요. 한 집 이상의 네. 차이가 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장면이었습니다.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흑의 실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정말 이 집균형 면에서는 백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여기가요. 한 10석 정도 나왔고 17집, 20집, 합쳐서 25집에 여기는 한 5집 보겠습니다. 30, 37, 다섯, 한 41석 집. 그러면 백은 덤까지 이제 거의 쉬운 집이거든요. 네. 흑은 여기 일대가 20집 사실 나오게 되면 20집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20집 보고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 뭐 합쳐서 10집 정도일까요? 이거는 한 석집 정도의 자리고요. 지금은 집으로는 반면으로도 불리합니다. 약점을 좀 노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사실 이런 정도의 한 점은 버려도 워낙 집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균형이 지금은 잡히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집 균형이 안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좀 크게 가는 것도 워낙 이 기착점 자체가 백이 두텁게 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 강한 기사들을 상대로 대국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느꼈을 때에는 네. 그 상대가 이제 제가 예측한 마지막 거와는 하나,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는 거죠. 네, 다섯, 이제 그랬을 때 네.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형세가 만약에 균형이 맞아 있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형세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형세 자체가 또 나빠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당황이 되는 거예요. 네. 형세도 불리하고 그 상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태로 국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30초, 꼬부려 갔습니다. 자, 힘이 느껴지는데요. 아, 어떻게 뭐가 없나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의 국면은 네. 조현 구단이 특별히 잘못 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신진서 그만큼- 구단이 워낙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자, 흑은 뭐라도 노리고 싶은 네. 심정인데요. 다섯, 여섯, 일곱, 아, 지금 네. 계속 찔러 들어가죠. 그 두 칸과 눈목자 사이 약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뭔가 조금 있습니까? 근데 위쪽에 여기 나오는 게 계속 남아서 이런 데가 다 선수거든요. 끊을 수 있습니까? 다 선수인데요.
어렵죠. 아, 지금 돌이 안 네. 놓여져 있을 뿐이지 놓여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어간다는 거는 그냥 이거 나오는 거를 방어를 못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이곳 나왔을 때 여기를 타개하는 아, 이제 그렇게 이제 승부를 가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이곳이 살아서 나오는 순간에는 이 전체 생사를 장담하기 어렵고요. 이곳을 나왔을 때 여기 넓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물론 이제 둘,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도 일단 갑니다. 근데 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고 이제 백이 여기서 사실은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게 붙이는 수거든요. 이 붙이기만 해도 사실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축 여기 뭐 관계 상관없이 네. 그냥 그대로 따라 나오면 이제 있는 것을 선수하고 붙여버리면 석점이 오히려 잡힙니다. 그냥 따라 나가기만 해도 만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아,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칼을 뽑아 든다면 여기를 붙이는 거는 그냥 나가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왕 하나, 뽑은 칼 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아, 못 가나요. 안 된다고 본 것 같죠? 연결이 되었고요. 사실 이 건너붙인다고 해도 여기를 다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네. 문제는 또 여기 나오는 게 있으니까 조영 구단은 어렵다고 본 거죠. 네. 자,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흙이 얻어낸 것은 여기를 뚫어서 이 중앙을 조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한 마지막 15집 정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둘,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정도로는 예, 그래도 뭐 뚫어갑니다. 아, 그 자리 아프죠. 백이 그 자리로 또 머리를 내미니까 모양이 또 찢어지네요. 네, 따내면 이어서요. 네.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뚫으면 그냥 나와서요. 돌파를 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 백이 이제 덤까지 쉬운 집을 바라보기 때문에 흙은 이곳과 이곳을 한 10집으로 본다면 여기를 40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 일대를요. 여기와 여기까지 40집. 그래야 개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뚫려 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 40집을 내는 것은 사실 셋, 쌍 불가능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나오죠. 네, 나오고 나오면 여기는 한 10석집 이상 확보했고 17집. 근데 위가 한 20집 정도 나야 되는데요.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20집 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래서 중앙집 짓기가 어렵다는 네. 말이 되겠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고요. 중앙집은 이제 뭐 바둑에 따라서 큰 집을 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그 두터움이
끝내기 들어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막 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집에서 뭐 다만 한 7, 8집이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집으로 딱 되는 순간이 네. 굉장히 큰 집인 겁니다. 바로 이제 승부와도 이제 직결될 수 있는 셋, 집이 되는 거죠. 넷, 치받아서 한번 물어보네요. 이을지 뭐 늘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를 늘게 되면 지불은 조금 득일 수 있지만 젖혔을 때 여기를 찝기가 어려워요. 이면 끊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나오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흙이 이어져 있다면 여기를 찝는 것이 뭐 가능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셋, 넷, 중앙을 본다면 이어야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 들어가네요. 실리를 선택을 하네요. 대신 약간 얇아졌고요. 지금 버티는 거고요. 네. 대신에 여기를 지금 하지도 않네요. 우선 넓은 방향부터 천천히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두텁고 이제 착점을 했을 때 흙이 좀 받기 어려운 곳만 골라서 두고 있어요. 여기를 네. 또 단수 치니까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자리에 왔을 때 석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고 이렇게 오는 것은 여기 끊는 게 남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높게 갑니다. 위도 지키고 여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연결을 하는 모습을 취했죠. 조금씩 흙의 두터운 모양을 견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자리도 머리를 내밀게 되면서 흙이 집을 짓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여기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요. 중앙을 두긴 둬야 되는데요. 백이 안 나오면 흙이 끊는 자리가 좋아요. 따내면 단수 쳐서. 이으면 또 여기까지가 백으로서는 좀 아픈 곳이죠. 네. 그래서 일곱, 지금은 반상 최대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자리는 계속 나가야 돼요. 네. 백도. 두터우면서 키면 아픕니다. 실리로도 큰 자리였고요. 이렇게 머리가 내밀어진 상대방 모양을 또 막아가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예, 좀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좀 영리하게 지금 국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게 막히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 없이 위로 막는데요. 네. 쭉 나가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한 점 살려오는 것 생겼죠. 자, 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부분이 흙은 중앙이기 때문에 계속 이 중앙 방면 쪽으로 막아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여기가 한 점을 이제 잡으면 우수고 안 잡으면 또 이제 이 자리는 백한테 역으로 당해가지고 또 아픈 곳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았어요. 네. 자, 중앙을 어느 정도 막고 한 점을 제압을 해 두었고요. 자, 이제는 백의 차례. 그곳을 확실하게 물어봐서 이제 여기 끊는 약점이 이수로 인해 사라졌죠. 네. 여기 붙이는 것도 당장에는 끊는 것이 안 됩니다. 흙돌이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는 흙이 따내져 있는 것과 안 따내져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지금은 이걸 해버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따내면 교환을 하고요. 여기까지 되고요. 네. 넷, 이 교환까지 되면 여기가 여섯, 보다 더 확실하죠. 사전 공작을 하는 거네요. 네.
이게 2점을 안 받을 수 없죠. 네, 그때 여기 하고 이 자리 정리한 다음에 또 이제 중앙을 올 겁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 대국할 때 상대가 중앙집을 넓혀가면은 좀 괜히 조바심이 들기 마련인데요. 신진서 구단은 아주 두텁게 행마를 하면서 조금씩 상대방 모양을 견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형사 판단에 의한 이제 그 대세관이 훌륭한 거예요. 예. 네. 뭐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행마가 전혀 서두름이 없어요. 뭐 오늘은 진짜 완벽한 신진서 구단의 동무대입니다. 네. 지금은 실리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조금 늦어버린 상황이 됐죠. 당하고요. 30초. 하나, 둘, 여기가 이 선으로 집이 나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20집 정도 봐야 됩니다. 20넉집에 30, 35집입니다. 그 자리도 38집이고요. 네. 45집. 여긴 집이 아니죠. 흑은 45집의 역전가인데요. 네. 백은 여기가 8. 합쳐서 25집에 32. 45집의 확정가는 100도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반면으로도 비슷하네요. 반면 승부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뭐 100이도 쓸 때는 오히려 이 자리가 좀 엷어서 100집이 약간 더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붙여서 젖히면 그냥 늘겠다는 얘기 같죠? 늘기만 하더라도 이 흑돌이 뜯겨져 나가네요. 이 2점이 들어가면 여기 한 10집 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수는 날카롭네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둘 때 곳을 두고 이렇게 두고 어차피 잡히긴 하지만 네. 이곳을 하나 단수가 선수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서요.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이 교환 자체가 굉장히 득을 받죠. 활용 수단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네. 그러면 뭐 백은 이거 교환만 해두고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위쪽을 여기는 워낙 아프니까요. 네.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가치가 떨어졌군요. 이거 이으면 단수 쳐서요. 마지막 네. 하나, 이렇게 두게 되면 살아간 것 같지만 끊고 여기를 연결했을 때 이 자리가 선수라서 전체가 패가 걸리죠. 흑은 뭐 여기서는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고요. 우선 연결을 하고 백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여기를 뚫으면 이거 하나 나오고서 따냅니다. 그리고 이었을 때 느는 게 선수라서 아래쪽을 끊고 이으면 하나, 다 잡혔죠.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위로 호구 칩니다. 예, 지금은 그렇네요. 여기 두지 않을 겁니다. 이때가 또 괴롭네요. 이 호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백이 끊어간다면 그 부분에서 실리가 꽤 붙는데요. 이 상황에서 끊어가면 10집 나죠. 예, 역시 네. 이제 이 교환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흙이 괴로운 부분은 여기를 둬도 집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있고 늘었을 때 큰 집이 나야 되는데 그냥 여기도 선수고 느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두는 순간 몇 집 안 돼요.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초읽기의 조혜영 구단. 자, 신진서 구단은 초읽기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 국면의 내용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좀 이미 판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려워하고 다섯, 있는 조혜영 여섯, 구단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이 모르는 자리는 손배란가요? 선수는 아닙니다. 네, 이제 네, 받아주네요. 왜냐면 붙이고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가서 네.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은 백돌이 여기 뻗어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막아서 교환을 해도 그렇게 아픈 곳이 아닙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었고요. 마지막 하나, 이제 두 둘, 셋, 기사는 입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섯, 그 일곱, 여덟, 아홉. 최연소 입단 기록으로 보면 조혜연 구단이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다음으로 3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세 10개월 만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은 1회 대회 영재 입단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공동 5위입니다. 12세 4개월. 이세돌 구단도 12세 4개월이었고 네. 그래서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죠. 조혜연 구단 다음으로는 최철환 구단이 12세 2개월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재 기사가 16강전에서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하나, 때 입단을 한 겁니다. 네. 셋, 넷, 그래서인지 조혜영 구단은 이 어린이 대회에 참가했었을 때의 사진이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화제가 됐나요? 그 어떤 거였죠? 유명한 기사들의 그 어릴 적 사진들이 또 이렇게 몇 컷 유명한 컷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원성진 구단이나 최철환 구단은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혜영 네, 구단도 그렇죠. 마찬가지인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많이 변하는 기사들도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조혜영 다섯, 구단과 최철환 구단이 일곱, 같이 찍힌 여덟. 사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어떤 뭐 바둑 대회, 바둑 대회. 네, 바둑 대회에서 최철환 구단하고 조혜연 구단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유명했습니다. 네. 참 그래서인지 조혜영 구단은 바둑 외에도 참 바둑 천재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천재인 것 같아요. 뭐 그냥 팔방미인이죠. 예, 네. 다재다능하고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외국어도 잘하고요. 예. 보급에도 굉장히 힘을 써서 해외 보급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바둑 보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아카데미를 오픈하면서 바둑 보급을 더욱 활발하게 마지막 활동을 하고 하나.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승부수인가요? 자, 반발을 했습니다. 불리한 형세를 의식하고 있는 조혜연 구단, 중앙에서 강한 선택을 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16강 4경기 신진서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대결. 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젖히고 끊어서 밀고 나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붙였을 때 이제 젖혀서 더 이상은 이제 뒤로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 밀어가서 조혜연 구단이 승부수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민 것이 또 날카롭네요. 잊지 않을 수 없을 때 막아서 2점이 잡혔어요. 한 점을 내어주고 네. 흑 2점을 포획을 하는 거군요. 근데 지금은 한 점 여기는 물론 집이 불어나긴 했지만 네. 이곳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가요? 이제 보통의 형태에서 한 점을 잡은 것뿐만 아니라 밀었을 때 여기 뭐 2점 머리 두드리는 것 이 두 텀도 이제 뭔가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하나, 이 끝내기 상황이라서 셋,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2점과 한 점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위쪽이 더 크죠. 계속 나갑니다. 더 네.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점을 포획하면서 중앙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괴롭네요. 중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게 밀면 계속 나가요. 또 막으면 또 나가는 건가요? 네, 계속 나갑니다. 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나가면서 또 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 그것이 괴로운 거죠. 둘, 셋, 넷, 다섯. 나가고요. 나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어느 쪽도 흙은 막기가 힘듭니다. 여기를 막아도 막히는 게 아니죠. 뭔가 축을 모는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나가서 오히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또 부담도 생겼고요. 마지막. 네, 조현 구단의 승부수도 둘, 셋, 넷, 무위로 다섯.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 구단이 굉장히 끈기가 강한 기사입니다. 네. 바둑 실력도 원체 세고요. 그 끈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현 구단한테 한 판을 이겨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류 이 정상의 자리를 계속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조현 구단은 예전에는 더 이제 전성기 시절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 탑랭커들이 두려워하는 그 여자 기사였고요. 사실 지금도 조금 까다로운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실력 자체가 워낙 세고 네. 전성기는 좀 지난 느낌이 있지만 실력 자체가 세고 그 끈기는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한 판 이제 승리하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현 구단의 이 끈기가 나오기도 전에 그거를 신진서 구단이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지금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바둑이 좀 끝나가는 느낌입니다. 상대의 사기를 다 꺾어놓을 수 있는 이 상대에게 그조차도 기회를 안 주는 신진서 구단도 정말 대단하네요. 네, 깔끔하게 연결을 했죠. 흑은 이제 2점을 살려오긴 했지만 이제 백이 깔끔하게 연결을 하면서 우리 이제 중앙에 약점이 또 생겼습니다. 이러고 막아간다면 깔끔하게 흑도 연결한 것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미 백이 많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백이 성과를 많이 올렸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중앙을 둘 수도 있고 이런 자리도 굉장히 두터워요. 근데 아. 뭐 두지 않아도 사실 뭐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근데 여기 오면 뭔가 다음 후속산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공배가 찼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여다봐도
흙이 받아야 되면 집 아, 차이가 좀 나고요. 그래서 국면이 우세하면 이런 자리를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네. 두터운 자리를 두어갑니다. 사실 이런 자리를 흙한테 당하면 뭐 이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 백이 막았을 때와 비교해서 한 석집 정도가 그냥 사라집니다. 또 흙에 네. 대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런 데가 또 막아요, 나중에. 아. 그러면 다음에 또 단수 치면 이을 때 여기 단수 치면 이게 연결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하나 당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옆쪽에 끝내기까지도 굉장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젖히고 막아야 되는데 이걸 나오는 순간 아래 이으면 여기 뚫어요 또. 바로 수그네요. 근데 여기는 이거 또 네. 몇 점 나왔습니다. 네, 이건 눈물 나는데요. 이건 뭐 괴로워서 안 되겠는데요. 이거 나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단수 교환은 뭐 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안 받을 수가 없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막으면 뚫어서 잡히죠. 기분 같아서는 확 나와서 끊고 싶지만 예, 오히려 안 됩니다. 흙돌이 잡혀버리고 맙니다. 넷,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곱, 정말 이거는 이제 네 던질 자리를 구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네, 지금 끊는 게 안 됩니다. 네. 자, 부분적으로 정수는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정말 중앙집이 몇 집 나지 않았네요. 네, 지금은 한 10집 정도 났죠. 네. 근데 20집 정도 나야 어느 정도는 좀 맞춰갈 수 있는 게가 흐름인데요. 지금 10집이 난다는 것은 뭐 큰 차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네, 단수 쳐서 안 되는 자리죠. 부분적으로는 조혜영 구단도 이 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집계산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승부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자, 최근 20연승. 그 사이에는 KBS 우승과 얼마 전 LG배 우승이 있었고요. 아주 좋은 기운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또 이런 좋은 마지막 기운을 바둑계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통해서 신진서 구단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복구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네네. 들었는데요. 네, 한국견을 통해서 일단은 전달을 했고요. 음. 굉장히 또 이창호 구단에 이어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고 네. 또 이제 한국견 연구생한테도 그 연구생 장학금을 이제 써달라고 그렇게 이제 또 장학금 형식으로 신진서 구단이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나이는 이제 마지막 20살이 간 넘었는데요. 네. 참 저는 기사 보고서 여섯, 신진서 구단이 벌써 참 인품적으로도 대단한 기사가 됐구나라는 네.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놀랐던 것이 이 연구생을 위해서 좀 장학금을 전달했을 때 이렇게 한국 바둑의 미래까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네. 한국 랭킹 1위다운 그런 면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참
이 성적으로도 이런 활동으로도 이 한국 랭킹 1위다운 그런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구생들도 신진서 구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정확히 인기 투표를 해본 건 아닌데요. 아마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 둘 중에 한 기사가 1, 2위인데 둘 중에 한 기사가 이제 가장 인기가 좋죠. 네. 예, 근데 신진서 구단의 인기가 연구생들한테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요. 이제 연구생들이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쵸. 지금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어린 그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우상이죠. 그래서 바둑 쪽으로는 당연히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것을 네. 따라서 연구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좋은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줘서 네. 연구생들이 바둑뿐만 아니라 이런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도 좀 보고 이제 좀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기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겠지만 또 이런 장학금이 전달이 되면서 연구생들에게도 많은 응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신진서 구단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막 이런 거죠. 신진서 구단으로 인해서 한국 바둑의 미래가 정말 여러 가지 면으로 밝은 것 같습니다. 조현 구단 이제 중앙에 2점을 또 버리고 또 하변 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끝내 수순을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 차이는 조금 많이 납니다. 근데 네, 조현 구단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기사가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전 기록이에요. 조혜영 구단도 많이 아쉽겠죠. 네, 2015년도 8월에 그 명인전 예선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한 5년은 조금 안 됐죠. 예. 그래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신진서 구단의 랭킹이 22위였고, 조혜영 구단도 랭킹이 이 현재 상황보다는 높았습니다. 네, 넷, 다섯, 네, 지금 한 4년 반이 흐른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랭킹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조현 구단도 전체적인 랭킹에서는 전성기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이제 그 여자 랭킹으로 보면 최정, 오유진, 김채영 네. 다음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는 게 더 대단한 것 네, 같은데요. 꾸준함의 대명사고요. 네, 혹시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팀의 확고한 1지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올해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13승 4패 성적을 올렸습니다. 참 조혜영 구단을 보면은 정말 기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여섯,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다방면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또 시즌이 되면은 바둑 기사로서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딱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입력되는 것처럼 그건 참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부러운 모습이네요. 저는 이제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하나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도 잘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네. 다양하게 재주 있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기사들 보면 좀 부러워요. 참
그런 활동을 마지막 다하기 위해서도 둘, 체력이 셋, 중요한데 다섯, 체력도 대단한 것 여섯, 같고요. 일곱, 여덟, 아홉. 예전에 이제 조혜연 구단하고 이제 같이 연구회도 하고요. 저도 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좀 친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연구회도 없고 얘기할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 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잠을 일찍 자고 정말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이제 조혜연 구단이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일어나는 시간이 제 생각에는 막 한 5시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아, 우선 그것부터가 다르네요. 5시 전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보면 여섯, 아, 굉장히 이제 여덟,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네. 그 생활을 하는 거죠. 기사들이 하기 힘든 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게 네. 잘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회사원 같이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조용하고 이제 밤이 깊은 시간부터 집중이 잘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 생활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기사들마다 바이오리듬이 다 다르겠네요. 출근해야 되는 강제적인 그런 게 없어서 네.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혜연 구단은 본인만의 그 리듬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걸 계속 이제 지켜가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조혜연 구단인데요. 아, 초반 들여다본 그 교환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아, 차단을 당하면서 열버졌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활용을 변 쪽에서 했을 때 조혜연 구단이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장면에서 강력하게 아래쪽을 끊어갔거든요. 그곳에서의 그 부분전이 오늘 바둑의 승패를 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대결 100불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두 기사의 두 번째 만남. 오늘 맥심커피배 16강전에서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자, 저희가 대국 전에 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았을 때 초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나 초반 이 우학이었을까요? 거기서 승부가 좀 결정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 초반에는 이제 조혜연 구단이 두텁게 운영을 했고 신진서 구단은 집을 차지하면서 발빠르게 갔습니다.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신진서 구단이 조금 좋은 흐름이었으나 조혜연 구단이 힘을 낼 수 있는 중반 이후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석으로 가긴 했고요. 그 포석을 살짝 지나서 이 변 쪽에서 신진서 구단이 그 활용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 조혜연 구단 쪽으로 보면 우학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조혜연 구단이 반발을 한 장면부터 네. 오늘 바둑의 승부처가 나왔는데요. 그곳에서 신진서 구단이 결국은 귀도 살고 중앙도 굉장히 두텁게 둘러싸면서 그 유지가 돼서는 사실상은 승부가 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국자들도 대국이 끝나자마자 네. 바로 이 우학이 장면을 짚어갔었는데요. 사실은 뭐 우하기에서 그 정도로 신진서 구단이 두텁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승리까지는 굉장히 먼 걸음이었는데 네, 아 진짜 랭킹 1위는 바둑을 이 정도는 둬야 랭킹 1위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바둑 좀 초반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전체적인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반엔 좀 실리 작전을 선택했고 중반 전투에서 약간 편하게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중앙 쪽에서 좀 연결이 되면서 확실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역시 이제 우하기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조현 구단이 이제 중앙을 이제 들여다보는 자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제 중앙을 밀어서 응수를 한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흑의 최선의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 나가놓고 한 점 먹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게 백이 쉬워서 공격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실전에서는 쉽게 연결이 되면서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신진서 구단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연승 숫자가 21연승이 되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연승 기록이 25연승인데 자신의 기록을 좀 경신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내일 용성전에서 이지현 선수와 대국하고 그 대국이 일단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서 구단 LG배 우승하고서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약간 마음이 편해진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량이나 그런 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이 저는 더 놀라운데요. 뭔가 모를 1인자의 카리스마? 이런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좀 자신감이 붙었을까요? 어떠세요? 일단 1인자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자신감은 조금 더 생긴 것 같긴 한데 아직 워낙 강자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서 구단 최근에 바둑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바둑 쪽으로 조금 진일보한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요? 역전패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다음에 졌을 때 또 내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6강전 신진서 구단이 조혜연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8강 대진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상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강도윤 구단과 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대결 저희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갖고 보면 좋을까요? 우선 강도현 선수가 모든 선수와 5대5를 한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4승 3패로 한 발짝 앞서고 있어서 또 5대5가 되지 않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강도현 선수가 워낙 끈질긴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많이 준비해서 대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결 예상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진서 구단 승자 인터뷰로 만나보았는데요. 역시 덤덤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최근에 신진서 구단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바둑적으로도 세진 분명히 있을 거고 바둑 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LG배 이전부터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LG배 우승한 다음에 보니까 역시 또 얼굴이 한층 더 밝아졌네요. 네. 자,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16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기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강 4경기 여기서 중계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박진솔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16강전이 펼쳐집니다. 또 박진솔 구단도 이 새내기 입신으로서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동훈 구단은 또 전기 준우승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진솔 구단은 워낙 속기에 강한 기사하고 이동원 구단은 이제 전기에 준우승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 대국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